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21도에서 시작했고요. 낮 기온 27도로 후텁지근하겠네요. 자, 미세먼지 걱정은 없고요. 또 오존 농도도 좋은 단계 보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도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좀 야외 활동하시기에 괜찮은 시간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의회 의장단 구성이 마무리되었는데요. 또 이제 소수 정당 몫으로 의회 운영위원장에는 또 미래통합당 의원이 선출되었죠. 자, 소수 정당으로서 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좀 향후에 의회 좀 어떻게 운영 보관이 있는지 오늘 직접 위원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주시가 치악선에 담긴 역사를 흥미롭게 풀어주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면서 치악선 둘레길을 걷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 강원도의 문화계 소식도 살펴보고 있죠. 자, 7월 3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도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가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틀간의 호우로 도내에선 강릉의 꿀벌 2개 농가에 65근, 또 고성 농가 6개 4천 마리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올여름에 폭염과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이 축산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올해 대학성 능력시험의 난이도 하향 등 고3 구제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감들 사이에선 수능 난이도를 조정해 이 대입에 불리한 고3을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병의 교육감도 줄곧 수능 영향력 축소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능 난이도 조정이 재수생들의 역차별 부작용이 날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평창 평화 테마파크 건립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평창군은 이 평창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창군은 2021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마무리되었죠. 며칠 전에는 유석연 의장을 연결해서 저희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만은, 자, 또 미래통합당 소수 정당 몫으로는 미래통합당의 조용기 의원이 의회 운영위원장에 또 선출되었죠. 앞으로 또 원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좀 어떤 역할을 할지, 또 소수 정당의 한 축을 또 차지하는 분으로서 지금 의회 운영 좀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조용기 시의원 연결하죠.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조용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현재 원주시의회 의석수가 당별로 어떻게 좀 구성돼 있죠? 지금 민주당이 지금 15석이고요. 예. 저희 당 미래통합당이 지금 7석입니다. 7석이요. 네, 그래서 총 22석입니다. 이 뭐 전반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만 이 의석수대로 아무래도 미래통합당의 어떤 그 당론을 이 시위에서 좀 주도해 나가는 게 좀 상당히 물리적으로 힘들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2년 동안 지내시면서. 예, 사실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뭐 사실 이제 원주시 의원이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시민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서로 이제 협의해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협의의 또 결과물이 우리 의원님께서 운영위원장이 또 선출된 것도 그런 또 결과물이 아닌가 싶은데. 네네. 그 의장단 구성이 이번에 어떻게 배분되었죠? 의장단 구성이요? 네네. 일단 의장님하고 부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행정복지위원회, 그다음에 건설도시위원회 이제 민주당에서 하고요. 네. 저희는 이제 운영위원장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산업경제위원장 이렇게 두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걸 뭐 어떻게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서로 조정된 거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 이제 두 번 정도 협의를 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마음 무리 없이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하면서 뭐 강릉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네네. 많은 또 의견차가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원주 지역은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된 것 같습니다. 음, 사실 뭐 그 지역마다 또 그러면 그 뭐 원구성에 갈등이 없는 데는 없겠지만 사실 뭐 모든 일을 뭐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원주의 그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처음에 뭐 양보 없는 뭐 일전도 치르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열띤 토론도 하시고요. 음흠, 또 협상도 있었고 또 정당 간의 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예, 근데 앞으로가 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하, 사실 뭐 갈등과 반목이 있었던 게 의원님들이 이제 빨리 푸시고 네, 또 뭐 사실 뭐 의원 개인보다는 의회보다는 또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여야가 소통한다면 뭐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원주시 예. 의회의 원구성은 원만하게 잘 처리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여야 간에 너무 논쟁거리가 없어도 문제 아닙니까? 아유, 뭐 일이 시향이 있을 때는 또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또 하죠. 또 예, 그리고 또 저희 또 원내대표분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양 네. 당에는 또 원내대표분들이 또 얘기를 하고 또 저희 또 당에 또 각 당에 가서 또 얘기를 하고 해서 많은 그 얘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셨는데 네네. 일반 시민들께서는 운영위원회 네네. 좀 어떤 그 업무를 관장하시는 건지 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 좀 어떤 그 일을 주로 하는 겁니까? 이제 운영위원회를 이제 뭐 일을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구성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저희 그 의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2명 중에 9명이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운영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를 겸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구성 인원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할을 이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의회의 그 효율적인 운영과 또 의정활동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운영위원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네, 그 다음에 의회 사무부의 소관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회의 규칙, 그 다음에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이슈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네. 의장, 부의장과 함께 또 의회 운영위원장도 이 의회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한 축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나 그다음에 또 의장님과 또 이렇게 많은 또 대화를 또 해야 되고요. 네. 또 시민을 위한 또 일들을 또 우리 운영위원들과 함께 협의해서 결정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좀 이 질문을 드렸어야 됩니다. 또 의회 운영의 한 축으로서 그렇다면 후반기 위원회 협치냐 아니면은 비판과 견제냐 좀 어느 쪽에 더 무기를 들 것인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좀 어느 정도 방향을 잡히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네. 아니 뭐 항상 의원님들 그 집행부도 그렇지만 뭐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편한 삶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뭐 답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건데 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집행부에 대한 비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또 그것을 또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개선점을 모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주시의 가장 큰 현안 좀 어떤 거라고 현재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주시 뭐 얼마 전에도 이제 뭐 시장님이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며칠 전인 것 같은데 뭐 사실 산업 육성 뭐 문화관광도시 뭐 걷고 싶은 푸른 공원 도시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봤을 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현안에 대한 결국은 원주시의 이제 미래 우리 원주 시민의 먹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짧게 말씀드리면 뭐 이런 뭐 관광 사업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은 투자를 많이 해서 네.
이게 뭐 사실 부담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특화된 우리 생명의료 산업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산업경제위원회 이제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사실 단일 산업군으로 봤을 때 한 170개 기업에 3천여 명이 이제 종사하고 있는데요. 그 보통 이제 원주에 이제 뭐 작은 규모지만 전국에서는 10% 내외의 점유율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미래의 산업으로 아무래도 좀 이 원주시 현안 사업으로 좀 이렇게 키우는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이 관광 사업 쪽의 투자는 좀 약간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좀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예, 저는 사실 좀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뭐 미래에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관광 사업의 투자는 뭐 여러 지자체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출렁다리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했지만 사실 이 출렁다리 또 전국으로도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경쟁력으로 봤을 때 투자해서 미래 산업으로도 좋겠지만 사실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사업 육성을 해서 이제 뭐 그 기반을 갖는 것도 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 사항입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관광 사업 인프라 확충이 사실 그 외지인들이 이제 그 방문하셔서 어느 정도 지역 경제 유발을 이제 효과를 유발하자 이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또 원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또 그러한 그 생활 인프라로 또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불안감이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보다 나은 원주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죠,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먹을거리 어떤 산업에 좀 더 네.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네. 말씀하셨던 뭐 의료 산업도 그렇고요. 네. 어떤 뭐 먹을거리 어떤 뭐 생산 유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약간 여기에 좀 더 투자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또 평소에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원주시에 이제 뭐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예. 봤을 때 사실 갈 데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까 관광 인프라도 아까 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 관광단지라는 게 사실은 이제 뭐 자연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사실 이제 어른들이 가서 이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더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네. 가까이를 보면 이제 근교에 이제 저도 사실 뭐 아이들이 갈 만한 뭐 놀이기구라도 작은 거라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관광단지 개발 시에 그 아이들을 위한 장소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좀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원주 지역은 물이 귀하죠. 네, 네, 물이 물이 귀하죠. 귀하죠. 그래서 그 신천댐 쪽에 네, 그것을 이제 관광단지화 시키겠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실행이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좀 보완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류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회의할 때 이제 뭐 이 보안 문제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 뭐 지금은 이제 시작이니까 저희 이제 아마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또 회의가 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이제 모든 일이 또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주시의 현안에 대해서 우리 또 그 위원장님이 또 운영위원회가 시의회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축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네. 어떤 그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 오늘 또 여쭤보는 걸로 향후 또 방향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시민들께 좀 운영위원장으로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면서 오늘 또 마무리 짓도록 하죠. 근데 사실 이게 제 초선의원으로서 이 중책을 맡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게 사실 원주 시민분들이나 이제 동료 의원님들이 봤을 때 조금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이제 뭐 막중한 책임감만큼이나 제가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해보고요. 뭐 사실 원주 시민분들의 그 질책도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원동력이라고 보고요. 네. 남은 2년도 항상 시민 곁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지역구가 어디시죠? 저 무실동 단계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실동 단계동 지역구의 미래통합당 네. 조영기 시의원이었고요. 위원장님이셨고요. 네. 좀 그 시의회 차원에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아니면 또 네. 집행부 좀 견제하거나 비판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자주 네. 연결해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주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미래통합당의 조영기 시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난달 27일부터죠.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치악산 둘레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악산 둘레길을 이 원주 지역의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원주시에 조성된 치악산 둘레길 지난해 3월부터 개통해서 현재 33km 구간이 개방 운영되고 있고요. 향후 순차적으로 다 모든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은 이에 대해서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 조성된 치악산 둘레길 현재는 3코스만 운영되고 있는 거죠. 네, 치악산을 걸으며 역사와 문화,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치악산 둘레길은 지난해 3월부터 개통됐는데요. 123km 가운데 현재 33km 구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악산 둘레길은 등산로와 마을길 등 기존에 있던 길을 연결하고 걷기 좋은 새 길을 조성해 만든 둘레길인데요. 앞으로 예산 61억 원을 투입해 123km 모두 개통 운영할 계획입니다. 치악산 둘레길의 코스는 총 3가지인데요. 제1코스 꽃밭머리 길과 제2코스 구룡길, 제3코스 수레너미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제1코스는 원주시 행구동 국형사에서 소초면까지 이어지는 11km 구간이고요. 국형사와 관음사, 성문사 등 다양한 고차를 만나볼 수 있는 코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2코스는 제1코스와 연결돼 치악산 국립공원 사무소까지 이어지는 7km 구간 코스인데요. 치악산 계곡을 따라 숲속으로 연결된 길로 과거 주민들이 이용하던 옛길을 따라 자연을 느껴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제3코스는 치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횡성군 강림면까지 위치한 태종대까지 이어지는 14.9km 구간의 코스인데요. 수레너미제를 따라 둘레길이 조성돼 있으며 이용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코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현재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치악산 둘레길 프로그램이 또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주시는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하는 치악산 둘레길 프로그램을 지난달 27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치악산에 담긴 역사를 재밌고 흥미롭게 풀어주는 문화관광 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치악산 둘레길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 코스는 치악산 둘레길 제1코스와 제3코스로 마련돼 있고요. 총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국형사 주차장과 관음사 주차장, 그리고 사랑별 펜션 등 3곳에서 각각 출발해서 코스를 시작하는데요.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하는 치악산 둘레길 프로그램은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요. 참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청 관광정책과 송명순 관광지원팀장에게 듣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6월 27일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고 있고요. 별도의 신청 없이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분이 넘는 단체분들이 참여할 경우에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10분들만 따로 저희가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레길은 1코스, 2코스, 3코스까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1코스와 3코스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1코스는 국형사에서 관음사에서 원주월까지 2가지 프로그램이 있고요.
제3코스는 수레너미길이라고 사랑별 펜션 앞에서 수레너미 정상까지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치악산의 유래와 전설, 코스별 특색에 맞는 문화해설을 들으며 계절별로 달라지는 치악산의 수려한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 이제 이용객들 이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다라고 이제 후문이 들렸는데 어떻습니까? 네, 문화관광 해설사란 관광객들에게 문화유산 배경에 대해 재밌고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전문 해설사를 말하는데요. 원주시는 매년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행사에는 문화관광 해설사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 치악산 둘레길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문화관광 해설사의 이야기를 둘레길 여행 내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둘레길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용객 모두 크게 만족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윤희 문화관광 해설사에게 듣겠습니다. 제1코스 같은 경우에는 국형사, 동학단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고요. 어떤 역사가 있어서 지금의 원주가 되었는지까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고요. 또 제2코스 같은 경우에는 관음사 절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염주가 있는 곳인데 남북 통일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염원이 담겨져 있는 염주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다 함께 들을 수 있고 또 제3코스 같은 경우에는 태종 이방원이 그 원주 원시인 원천석 선생님을 찾아서 몇 번이나 오셨던 수레너미제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역사 이야기, 그 마을의 지형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다 들을 수가 있고 그 전나무 숲이 놀이터가 숲속 놀이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야외 음악회를 듣는 듯한 느낌으로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아주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오시는 분들이 다 너무 행복한 힐링을 하고 간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수레너미제를 올라가서 처음에 시작은 한 20명 정도를 인솔을 해서 올라갔다가 수레너미 정상에서는 한 50명 정도가 같이 해설을 들었고 너무들 즐거워하셨어요. 자, 매주 토요일마다 특별한 신청 없이 참여가 가능한데요. 당장 내일이군요. 내일 저도 이 국형사 쪽에서 시작되는 코스 이 가족들과 함께 참여를 해봐야 되겠네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지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아침 또 지역의 문화계 소식들 살펴보고 있죠.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그 코로나19 상황으로 좀 많은 시민들이 지쳤는데 코로나 분류라고도 하죠. 이런 가운데 원주에서 자동차 극장이 운영된다고요. 좀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네,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와 기후변화 대응 교육연구센터가 원주 시민들을 위해서 비대면 영화관인 별그린 모두 자동차 극장을 마련한 것인데요. 이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지친 원주 시민들을 위로하고 또 안전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오는 8일부터 10일간 3일간 오후 8시 태장동 소재 아모르 컨벤션 웨딩홀 주차장에서 펼쳐집니다. 원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돼서요. 상영장 2차 시에는 입장객 체온을 측정하고 또 모든 관람객은 하차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생활 방역에 대한 상황을 준수하는 형태로 치러집니다. 네. 자, 극장을 요즘 찾기 어려웠던 시민들 좀 안전하게 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영화들이 상영됩니까? 네, 가족, 친구, 또 연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 코코, 알라딘, 라라랜드 등이 상영됩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퀴즈, 또 일심동체 메시지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며칠 전 온라인 예약 운영을 시작했고 또 뜨거운 관심으로 150대 차량이 모두 예약은 완료됐고요. 현재는 8일 상영하는 영화 코코만 대기자를 접수받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원주 시민들이 새로운 문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 영상미디어센터는 자동차 극장을 비롯해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안전하고 또 새로운 시도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창 대관령 음악제 역시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렸었는데 오는 21일부터 개최된다고 소식이 또 이제 전해졌군요. 네.
제17회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그래야만 한다를 주제로 오는 22일부터 평창 알펜시아를 비롯한 강원 도내 곳곳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지난 1일부터 티켓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국내 첫 음악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관객과 연주자 등 모든 참가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공연 간 또 좌석 간 간격을 띄우는 등 안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음악제 기간 강원도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음악회도 개최한다고 하네요. 네. 올해 음악제 주제가 그래야만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네, 탄생 250주년을 맞은 베토벤이 자신의 최후 작품 중 하나인 현악사중주 제16번에 적어놓은 노트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메인 콘서트는 22일 오후 7시 30분 평창 알펜시아 뮤직텐트에서 개최되는데요. 이날을 시작으로 9차례 열립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9곡 전곡이 교향악, 실내악, 독주, 피아노 등으로 연주되는데 이 베토벤의 정신과 사상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합니다. 특히 제목부터 눈길을 끄는데요. 개막 공연에 이어서 메아리, 또 끝, 그리고 도약, 지금 아니면 다시는 이런 메인 콘서트들의 영문명의 앞글자를 따면 비홀드, 에코, 엔드 등 베토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이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지휘자 아드리앙 페리숑과 또 모든 장르를 망라해서 맹활약 중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원주 출신 정치용 지휘자가 이끄는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공연 등이 음악제 기간이 채워집니다. 손여름 예술감독은 수년 전부터 전 세계 음악계가 대대적으로 이 베토벤 탄생 250주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지만 코로나19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로 멈춰버렸는데 특유의 극복과 승리의 메시지로 가득한 베토벤의 음악이 우리 마음속 희망의 불씨가 되주기를 꿈꾼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베토벤 특집이군요. 네, 맞습니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었고 2020년이 또 그런 해였다는 것 좀 많은 분들은 모르셨는데 이번 기회에 또 확실하게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부 이현정 기자였습니다. 자, 7월 3일 금요일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 또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과 휴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